예, RCA로 예습해 드리겠습니다. R은 저항인데 C는 뭐냐? C는 그 축전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캐패시턴스, 한글로는 축전기 또는 콘덴서라고도 하는데 콘덴서의 용어는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전기의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 전기 용량인데 영어로는 캐패시턴스 또는 기호로는 그냥 C라고 하는데 소문자 C가 아닙니다. 소문자 C는 빛의 속도죠. 대문자 C를 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할 수 있는데 얇은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게 그냥 축전기가 됩니다. 제일 간단한 축전기. 그래서 여기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대전되게 되겠죠. 네, 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회로를 끊어도 어떻게 된다? 계속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계속 그 전하가 남아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뭐 손을 갖다 대면은 뭐 따끔하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이제 축전기라고 합니다. 회로에서는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 모양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전지랑 좀 다르죠. 건전지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건전지는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네. 축전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로예요. 연결하는 순간 완충됩니다. 축전기가. 네. 그래서 지금 일단 R 무시하고 C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설명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사이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넓게 대전된 판의 전기장은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 거 기억나나요? 가우스 법칙에서 무한 평면 전기장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2를 곱하면 돼, 두 개 있으니까 무한 평면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무한 평면을 근사하는 거예요. 보통 이 사이의 거리 D가 되게 작으니까 네, 이 넓이에 비해서 무한 평면을 그냥 근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그마는 면적 밀도죠. 그래서 면적분의 어떻게 된다? Q다. 그래서 이 하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하나만 이제 Q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양단의 전압이 이제 V일 텐데 뭐 엡실론이라 해도 되는데 V라고 할게요. V는 포텐셜 차이죠. 포텐셜 변화인데 그냥 델타 안 쓰고 V라 적을게요. 얘는 전기장 적분하는 건데 정의에 의해서 전기장이 상수니까 그냥 거리만 곱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1씩 축전기에서 많이 쓰여요. 뭐 마이너스 부호는 크기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이 식을 E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이걸 보면은 충전되거나 방전되면 항상 상수예요. 축전기 크기랑 관련이 있죠. 엡실론 제로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C분의 1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Q는 CV로 쓸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다? 그리고 C는 뭐다? 엡실론 제로분의 D. 둘 다 좀 암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특히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전기의 사인 Q죠. 그래서 뭐 그 C의 사인 Q입니다. 쌓여 있어요. 이미 쌓여 있는 그 Q고요. 이미 여기에 한쪽에 이렇게 양쪽에 쌓여 있죠. 네. 플러스 Q 마이너스 Q. 얘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인데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렇게 V는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에요. 얘도 VC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정확히 굳이 해주려면은. 그래서 얘를 전기 용량으로 한 이유가 좀 용어가 와 나와요. 이걸 역수로 했으면 역수로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은 전압을 줬을 때 만약에 이게 되게 판이 넓다면은 더 많이 쌓일 것 같지 않나요? 이 Q가. 그럴 때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다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작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인력이 강해서 더 많이 이렇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전기 용량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리적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씩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류가 또 나옵니다. 네. 안 배웠는데 실험할 땐 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류 전원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원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가정용 220V라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60번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전력 보통 엡실론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기전력은 전원 공급 장치가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엡실론 맥스 사인 오메가 t. 엡실론이 뭐라고요?
전원 공급 장치 양단에 걸린 전압이에요. 얘가 공급해주는 전압이에요. 네. 그랬을 때, 저항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쪽 양단의 전압이나 이쪽 양단의 전압이나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전류계 연결해도 여기 연결하나 여기 연결하나 뭐 같은 연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VC 양단에 걸린 전압은 결국 전원 공급 장치에 걸려있는 공급해주는 그 전압이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옆으로 시프트 돼 있다, 이런 경우 위상이 조금 차이 난다고 합니다.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경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은 위상이 180도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제 파이 같은 게 있으면은 이 파이를 위상이라 그럽니다. 이 파이의 차이가 위상차예요. 오메가가 아닙니다. 차원이 없는 이 파이를 정확히 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정의가 도선의 단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죠. 그래서 T분의 Q, 정확히 표현하면 DT분의 DQ입니다. 근데 이 Q는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이고, 아까 말한 QC는 뭐였죠? 여기 이미 쌓여있는 Q예요. 이미 여기 쌓여있는. 그래서 둘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다행히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충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Q가 흐른다. 흐른 만큼 여기 쌓일 거 아니에요. 흐른 만큼 쌓이기 때문에 결국 QC의 변화가, 축전기 여기 쌓여있는 애의 변화가 결국 여기 통과하는 전하량이랑 결국 같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실 여기 QC라고 해도 똑같이 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책에서는 이런 걸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괜히 헷갈리니까 좀 알면 좋으니까 언급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Q는 CV니까, 그러니까 쌓여있는 전하량은 전기용량 곱하기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니까 결국 C는 상수고, C는 상수죠. 그냥 그 축전기 양단에 쌓여있는 전하량이 결국 전압이 되는 거예요. 전압. 네, 전압. 근데 이게 계속 전압을 바꿀 거기 때문에 쌓이는 전하량도 계속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바뀌어요. 처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네, 교류에서는. 그래서 결국 전류도 사인꼴로 나타낼 건데, 문제는 미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인을 미분하는 게 됩니다. 네, 사인을 미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 맥스 값 적고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이 됐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위상이 몇 도 차이 나나요?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는 180도가 아니겠죠? 90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다? 이게 VC죠. 축전기 양단의 전압. 뭐 여기 시간인데 여기는 뭐 차원이 달라서 뭐 적기 애매모호하지만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어떻게 그리나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90도 차이 나는 건 확실한데 어느 게 더 빠르다, 어느 게 느리다 말해야 되는데 물론 용어의 정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90도 빠르다를 270도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0도 기준으로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180도 안쪽으로 작은 각도로 위주로 설명하고, 이 피크에 이를 때 더 빨리 피크에 이른 걸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시간이 0일 때 전류는 피크였죠. 근데 전압은 시간이 좀 흘러야지 피크값 여기 가잖아요. 시간이 좀 흘러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좀 느리다 그러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VC가, 그러니까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I보다 어떻다? 위상이 90도 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다시 그려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미분해서 그렇다 하면은 뭐 수학적으로 완벽한 건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QC라 생각해도 되죠. 축전기 양단에 충전되어 있는 그 Q.
이 전압이랑 결국 같게 되잖아요. P만 차이 나잖아요. 결국 얘도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된다? 충전이 되다가, 충전이 이렇게 많이 되다가, 여기 피크값, 제일 전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여기가 피크였고, 쌓인 Q가 최대인데, 여기서 점점 Q가 감소하죠. 감소. 맞죠? 근데 이제 Q가 최대일 때 보시면은, Q가 최대에서 결국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Q로 가려고, 물론 여기가 플러스 Q긴 한데, 그래서 바뀌는 지점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Q가 점점 쌓이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네, 전류의 방향이. 그래야지 이게 최대가 되겠죠, Q가. 계속 이렇게 가야지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최대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전류가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전류가 0이죠. 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실험할 때 할 것은, 저항이 있고, 이런 회로예요. 조금 더 복잡하죠. 지금 설명한 것에서 뭐 위상 같은 건 뭐 그렇게 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RC가 있을 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는 VR, VC라고 할게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축전기, VC. 그러면 이제 VC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퀴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RC 회로에서 이제 VC의,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걸리는 캐패시터의 전압의 위상차가 VC가 VR보다 위상이 몇 도겠어요? 몇 도? 뭐 빠르다, 느리다.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보다 위상이 몇 도? 뭐 빠르다, 느리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